그럼 교재 36쪽에 3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거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이란 구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 소득과 수요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제로인 경우가 있어요. 정렬중 그러죠. 정렬중.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는 정상재.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는 열등재. 소득 증가 감소에 수요가 불변인 재화는 중간재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있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구성이 X재는 가격이 변해요. Y재는 수요가 변하고, 요게 둘이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고요.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입니다. 아무 관련 없으면 독립재고요. 그래서 우리 왜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뭐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여기 대체재에 관한 성질과 보완재에 관한 성질을 좀 보셔야 되는데, 대체재하고 보완재는요. 한 번만 더. 대체재하고 보완재는요. 재화 한 개만 가지고는 대체재, 보완재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X재가 뜨고 Y재가 떠야 돼요. 그리고 X재 뒤에 뭐가 뜨고요? 가격. Y재 뒤에 뭐가 뜨면, 수요가 뜨면 대체재는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요거 상승하면 요거 증가되고요. 요거 하락하면 요거 감소되는 재화가 대체재예요. 보완재는 요거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 감소되고요. 하락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가 보완재가 됩니다. 근데 최근 시험에서는 X재 수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 Y재 뒤에도 수요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요,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대체재의 성질과 보완재의 성질을 아셔야 됩니다. 대체재는 얘를 사면 얘를 안 사요. 얘를 안 사야지 얘를 사고요. 보완재는 얘를 사야 얘도 사고요. 얘를 안 사잖아요? 그럼 얘도 안 사요. 그래서 아까는 대체재가 오라면서 그때는 가수였고요. 지금은 또 OX는 뭐야? 수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연습 좀 지금 합시다. 아시겠죠? 연습하고 오늘 연습해보고 안 되면 이거 이제 놓아줍시다. 응? 얘랑 끝이야 이제. 오늘 해보고 안 되면 얘를 놓아주셔야 됩니다. 수수부터 가볼게요. 수수. 자, 대체재는 한 놈 수요가 O, 나머지 수요. 잘하셨어요. 보완재는 한 놈 수요 O, 다른 놈 수요도 O. 이게 보완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수가 더 유명합니다. 대체재는 한 놈이 O예요. 다른 놈도 O예요. O. 보완재는 한 놈이 O예요. 나머지는 X. 그래서 수수는 대체재가 OX, 보완재가 OO 구조라면 가수는 대체재가 OO, 보완재는 OX 이런 구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풀려야 돼. 여기 풀려야 돼.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 오케이? 정상재는 소득이 감소되면 수요도 감소. 같은 방향이지만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감소되면 증가. 이런 점입니다. 이게 오른쪽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대체재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 하락하면 감소. 보완재는 상승하면 감소, 하락하면 증가. 딱 보는 순간 요게 쌤 이건 가수군요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가수는 대체재가 플러스, 보완재가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1번부터 4번까지를 풀어볼 겁니다. 10%는 한 개도 안 중요하니까 제가 읽는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소득이 뭐할 때?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된다면 얘는 무슨 재? 정상재. 또 여기서 대체재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소득에는 정렬중만 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남의 다리 끌고 앉았으면 안 된다고 자다가. 소득이 나오면 정렬중 중에 답이 틀리더라도 열등재에서 틀리면 약간 이분이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대체재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 소득이 뭐였어요? 감소. 근데 수요가 증가. 반대로 움직였지? 얘는 무슨 재? 열등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 놈 가격이 뭐였더니만 상승했더니만 다른 놈 수요가 뭐였어요? 감소. 반대로 움직였잖아. 둘은 무슨 재? 보완재 관계입니다. 오케이? 한 놈 가격이 뭐였더니만 상승했더니만 다른 놈 수요가 뭐였어요? 증가했습니다. 둘은 무슨 재? 대체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제가 이것까지는 안 건드릴게요. 그러니까 가가까지는 지금 건드리지 않을 테니 요건 됐고 요거라도 수수하고 누구하고? 가수하고. 수수하고 가수하고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갖다가 총 4개, 8개는 집에 가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논의 편의상 기역, 디귿, 이렇게 4가지만 하겠습니다. 4가지만. 여러분들 8개 다 하셔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자, 대체재 쪽 갑니다. 대체재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재 쪽 수요가 증가하면 내 거 수요도 증가. 요거 연습하고 이번에는
가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야. 대체제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는 증가되고 보완제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는 감소된다. 그래서 기역, 디귿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은 니은, 니을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제는 쟤를 사면 내 거 안 사는 거. 보완제는 쟤를 사야 내 것도 사는 거. 좋아요? 대체제는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가 플러스 관계. 보완제는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가 마이너스 관계로 기여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7번 보시죠.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은 총 3개가 있어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수요의, 소득, 수요의, 교차. 자, 따라해 보시죠. 교소형, 가일.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뭐? 탄력, 작으면 비탄력. 이거 따집니다. 그래서 얘는 1.5인지 0.5인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일, 뭐랑 비교하기 때문에 1과 비교하기 때문에 1.5인지 0.5인지 중요 안 중요? 그게 핵심이에요. 1.5면 탄력이고 0.5면 비탄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냐면 절대값을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수요 소득 탄력성은 교소 0. 0보다 크면 뭐고요?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기준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에는 뭐고요? 정열중. 교차에는 뭐가 됩니까? 대보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는요. 0.5인지 1.5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0.5, 1.5 전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다 정상제고 대체제입니다. 앞에 뭐가 붙는지 안 붙는지, 마이너스가 붙는지 안 붙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이너스 안 붙어서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 붙었을 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중요한데 이거. 이게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5번, 6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5번에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0.8이면 뭐? 비탄력. 왜요? 1보다 작으니까. 1.8이면 뭐? 탄력. 왜요? 크니까. 오케이? 근데 소득 탄력성은 0.8도 무슨 제고? 정상제고. 1.8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교차 탄력성 똑같습니다. 0.8도 대체제, 1.8도 대체제입니다. 소득 탄력성은 마이너스 0.8이나 마이너스 1.8이 나올 때 열등제고요.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0.8이나 마이너스 1.8이 나올 때 보완제가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요. 마이너스 0.8이나 마이너스 1.8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과 비교하는 무슨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과 0과 비교하는 소득 교차 탄력성을 구분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해서 탄력 비탄력 따지는 거예요. 소득 교차 탄력성은 0과 비교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입니다. 우리 38선도 잘 보셔야 됩니다. 38선 잘 보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5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뭐요?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3개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인데 이 대체제 쪽에 수요가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따로 좀 기억을 하십시다. 오케이?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제 쪽 수요가 뭐 돼야 되고 감소돼야 되고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보완제 쪽 수요는 뭐 해야 돼요? 증가.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4개를 연달아 하나, 둘, 셋, 4개를 연달아 한번 해보시도록 합니다. 보지 말고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고 싶어요. 오케이? 대체제 가격 상승해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해야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오케이? 대체제 수요 감소해야지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제 가격 하락이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보완제 쪽 수요 증가가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8개인데 서비스로 10개 2개 추가해서 10개 아시겠습니까? 10개 서비스 갑니다.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대체제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보완제 수요 증가,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가 수요 증가니까요. 요 10개 빼놓지 말고 퉁 이렇게 버튼 누르면 바로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 누구와는 전혀 관계없고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공급만 움직이는 것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눈치 까야 됩니다. 생산비, 생산요소 가격 하락, 건축비, 시멘트 가격 하락,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의 하락, 생산 기술의 발달, 건설업체 수. 근데
가만히 제목을 보다 보면요. 가만히 제목을 보다 보면 생산, 건축, 건설, 생산, 건설 딱 제목을 유심히 바라다 보면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다. 공급만 변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금리 인하와 용적률 건폐율 확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요. 일단 가격 예상. 가격 예상. 가격 기대 그래도 되거든요. 요거는요. 여기 두 개가 똑같은 방향이야. 두 개가. 자, 가격이 뭐 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수요도 뭐 되고 증가되고 신규 공급도 증가되는데 기존 주택 재고 공급만 감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 안 사? 사. 수요 증가. 맞아?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현대건설 아파트 지어 안 지어? 지어. 돈 되니까. 신규 공급은 증가. 오케이? 근데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공급자잖아. 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물량을 내놔 걷어들인다니까. 그래서 방향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팅을 해드릴게. 가격 예상이 시험에 뜨면 수요하고 신규 공급하고 재고 공급의 순서입니다. 뭐라고요? 수요, 신규 공급, 재고 공급.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잖아. 그러면 두 개는 증가, 마지막 거 감소. 가격이 내릴 거라고 예상하잖아. 그러면 두 개는 감소, 마지막 거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갑니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준비됐습니까? 수요, 증가, 신규 공급, 증가, 재고 공급만 감소. 좋아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수요, 감소, 신규 공급, 감소, 재고 공급만 증가. 그러니까 이 패턴을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데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신규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재고 공급이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균형의 이동 지문인데 요거 다 집어치우고 저랑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철판 보세요. 다 집어치울게요. 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PQ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수요, 공급, PQ. 일단 수요 증가, 공급 가만히 있고 수요 감소, 공급 가만히 있고 공급 증가, 수요 가만히 있고 공급 감소 이렇게 네 가지를 볼 겁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여러분 수요 증가되면 인기 있어요? 가격은 뭐 되고 상승되고 양은 증가니까 수요 감소되면 인기 없어요? 가격 하락, 양도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인기 없으니까 가격 하락, 감소니까 감소. 공급 증가는 흔해졌어요? 흔해졌어요? 네. 가격은 하락. 하지만 증가니까 양은 뭐? 증가. 공급 감소는 귀해졌어요? 가격은 뭐? 상승. 양은 뭐? 감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는 둘 다 올라가면 돼. 오케이?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지면 돼. 오케이? 공급 증가는 양만 증가되면 돼. 오케이? 공급 감소는 양만 감소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랑 똑같이 움직이는 게 6개예요. 수요 증가는 가격과 양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수요 감소는 가격과 양이 둘 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오케이? 공급 증가는 양만 똑같이 증가. 공급 감소는 양만 똑같이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요거 합시다. 이제 해야 돼. 진짜 할 때가 됐어. 일로 오세요. 자, 우리 5번 한번 해볼게요. 5번.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어 버리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됩니다. 맞죠? 근데 누가 더 크면? 수요 증가가 더 크면 가격 뭐에? 상승의 양 증가. 뭐만 보기로? 큰 것만 보기로. 공급 증가가 더 클 때는 공급 증가 보면 되니까 가격 하락, 양 증가. 뭐만 보기로? 큰 것만 보기로.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가격 뭐? 불변, 양 증가. 그래서 우리 이쯤 되면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요 공급이 있는데 가격 양이 있는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하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같다면 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어떻게 돼요? 알 수 없어요. 양은 증가되고요. 맞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같다면이 나오면 가격이 뭐 되죠? 불변합니다. 답이 달라요. 가격이 불변하고 양이 증가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보자. 수요 증가 공급 감소하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같다면 하고 그러면 대답해 보자는 얘기예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이 뭐예요? 상승해요. 양은요? 알 수 없어요. 할 수 없잖아. 같다면 나오면 가격은 뭐하지만 상승하지만 양은 뭐한다? 불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전체 내용에 무엇과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랑 디귿, 첫 번째 거랑 디귿을 계속 공부하셔야 된다. 어차피 기억, 니은은 뭐만 보면 되니까. 큰 것만 보면 되니까 첫 번째 거랑 디귿, 첫 번째 거랑 디귿을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8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8번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8번. 수요는 감소했어요. 인기 없어요. 공급은 증가됐어요. 흔해 빠졌어요. 그럼 가격은 뭐하죠? 하락합니다. 근데 양은 할 수가 없어요. 기억. 수요 감소가 크면 수요 감소만 보면 되는 거잖아. 가격 하락에 양 감소. 공급 증가가 클 때는 공급 증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가격 하락에 양만 증가. 같다면이 나오면 아까 알 수 없다고 했던 걸 불변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가격 뭐 하락에 양은 뭐 불변. 알 수 없었던 게 불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감소 공급 증가랑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같다면이랑은 답이 같다 답이 다르다. 답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라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이라서 무조건 뭐 불변? 가격 불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아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 이렇게 기울기 모이면서 수직이면서 무조건 뭐 양불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랑 완탄 완비 문제 4개 풀어볼 건데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수요가 완탄일 때 공급이 증가해버렸습니다. 수요가 완탄일 때 공급이 증가해버렸습니다. 가격은 일단 뭐하고? 불변하고. 맞아요? 근데 증가니까 양은 뭐? 증가. 수요가 완비. 일단 뭐 불변하고. 양 불변하고. 공급이 증가되면 흔해지는 거잖아. 그지? 가격은 뭐? 하락. 양 불변하시면 됩니다.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완탄. 일단 뭐 불변하고. 가격 불변하고. 증가니까 양은 뭐? 증가. 완비. 일단 뭐 불변 때려놓고. 양 불변 때려놓고 수요가 증가되면 인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격은 뭐 한다? 상승. 요거 9번부터 12번까지도 답 안 보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완탄은 무조건 뭐 불변? 가격 불변. 완비는 무조건 뭐 불변? 양 불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더덜. 더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일단 대답하시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말 건데 증가될 건데. 맞아요? 이때 공급이 뭐면 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뭐해서 완만해서 가격은 더 상승 덜 상승 덜 상승하고 양이 더 증가합니다. 덜 상승한다는 것은 더 작게 상승하는 거 맞아? 양은 더 많이 증가되는 거 맞고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급해집니다. 가격은요 더 상승합니다. 더 크게 상승하는 거 맞아? 하지만 양은 더 적게 증가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증가될 건데 수요가 탄력적이어서 그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어떻게 하락한다? 어떻게 하락한다? 덜 하락한다. 하지만 양은 더 증가되고 비탄력적일 때는 급해지면서 가격은 더 양은 덜. 그래서 여러분들 13번과 14번이 답이 똑같아요. 단지 13번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 뭐에 상승의 양이 증가될 뿐이고 14번은 뭐가 증가했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 양이 증가될 것 뿐이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덜 변하고 양이 더 변한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한다라는 답은 똑같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탄력성인데 자 제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수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자 대답하세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 분해? 가격의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맞아요? 수요 가격 탄력성은 어디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기준값은 얼마? 1. 최소값은 얼마? 0. 최대값은 뭐? 무한대. 1보다 클 수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어요?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아닙니까? 그죠? 위에 게 많이 변하면 뭐고요? 탄력. 밑에 게 많이 변하면 비탄력. 해놓고 문제 푸시면 좋아요. 한번 가보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누구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보다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커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밑에 있는 누구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이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더 커야 됩니다. 맞아요? 완전 탄력과 똑같은 말. 무한대. 순서대로. 그리고 뭐? 수평. 가격 변화의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완전 비탄력 같은 말. 영, 기울기, 수지, 가격 변화의 수요량이 불변. 어차피 그 완전 비탄력은 양불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체재가 많고요. 관찰 기간, 측정 기간이 길고요. 장기고요. 용도가 다양하고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요. 고가품의 사치제일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주거용 부동산도 전환이 쉽기 때문에 탄력적이에요. 반대로 대체재 적고 단기고 용도가 특수하고 전환이 곤란하고 상공업용에다가 저가품 필수제일 때는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어떨 때 수요 탄력, 어떨 때 수요 비탄력, 출제 영순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 공급 이론에서 계산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틀려도 돼. 계산 문제 틀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죠. 대신에 전제 조건은 수요 공급에서 계산 문제를 틀려도 되긴 한데 이론 문제를 맞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계산 틀려도 되는 겁니다. 계산은 계산이라서 틀리고 이론은 헷갈려서 틀리고 그래버리면 수요 공급에서 전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계산 틀려도 된다니까? 계산 풀지 마 그러면. 탄력성 너무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이론이라도 맞추셔야 됩니다. 이론 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부동산 수요에 대한 여러분들 관찰 기간이 길어진다. 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찰 기간은 길어진다 뭐? 장기. 측정 기간 길어진다. 장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하나 있긴 한데 잘 들으세요. 됩니다. 저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가면 소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뭐요? 소요 기간. 아니면 건축 기간이라는 거 있어요. 그건 좀 달라요. 건물 짓는 데는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게 좋거든요. 길면 안 좋아요. 건축 기간은 짧은 게 좋아요. 길면 안 좋아요. 그거 외에는 관찰 기간이든 측정 기간이든 전부 다 길다 그러면 장기, 짧다 그러면 단기예요. 관찰 기간이 길면 장기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많다, 커진다, 탄력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이겁니다. 주거용. 자, 주거용은 용도 전환이 용이에요, 곤란해요. 용이 2, 3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뭐하다? 탄력적이다. 디귿은 주어가 장기가 주어예요. 뭐보다? 단기보다는 장기에 대체재를 많이 만들 수 있거든. 수요가 뭐하다? 탄력적이다. 리을. 제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수록 클수록 고가품이거든. 고가품은 탄력성이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체재 많고 관찰 기간 길고 장기고 용도가 다양하고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이고 고가품이고 사치제일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다.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 수입 문제입니다. 전체 수입.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이유도 딱히 없는데 여기서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단계는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어떻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어떻다. 2단계. 여기서는 꼭 임대료란 말을 주더라고. 임대료를 어떻게 하면 세 번째 수입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할게요. 1보다 크다 할게요. 자,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머릿속에 어떻게 입력? 탄력. 맞아요?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면 고가 전략이잖아. 수입이 뭐 되고 감소되고. 맞아요?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것이 수입이 뭐 된다? 증가된다. 이 표현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뭐 시키는 전략이 하락시키는 정책이 수입을 증가시키겠네. 그지? 이번에는 그 밑에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럼 뭐? 비탄력. 이때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고가 전략이 수입을 뭐 시키고 증가시키고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저가 전략은 오히려 수입을 뭐 시킨다? 감소시킨다. 결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뭐 시키는 전략이 상승시키는 전략이 수입을 증가시킨다. 경우의 수 마지막.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뭐죠? 단위 탄력. 이때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불변해요. 오케이? 임대료를 하락시키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불변해요. 그럼 수요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뭐 하나? 상승하나, 임대료를 뭐 하나? 하락하나, 수입은 뭐 한다? 불변한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 맞아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 6개밖에 없는 거예요. 6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틀린다? 6개만 공부해 놓으면 안 틀리는데?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전략과 하락시키는 전략 중 어떤 전략이 좋고 하락시키는 전략이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1보다 작을 때는요 임대료를 뭐 시키는 전략이 상승시키는 전략이 수요가 단위 탄력적일 때 이럴 때는요 임대료를 상승시키든 임대료를 하락시키든 수입의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눈을 크게 뜨시고 지문 3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뭐 해야지? 인하해야지 수입이 증가되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인상해야지 수입이 증가됩니다. 반대도 하셔야 됩니다. 탄력적일 때 자칫 임대료를 뭐 시켜버리면 인상시켜버리면 수입이 감소돼 버립니다. 오케이?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뭐 시키는 전략이 인하시키는 전략이 수입을 감소시켜버립니다. 오케이? 하지만 단탄력적일 때는 임대료가 변화해도 뭐가 불변이다? 수입이 불변한다. 뭐가 불변한다? 수입. 근데 여기 뭐는 변한다? 수요량은 변한다. 자, 지금부터 저랑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게 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누구 변화율 분해? 가격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무슨 값? 절대값. 맞아요? 근데 얘가 1이면 단위 탄력 맞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가격 플러스 10, 수요량 마이너스 10. 대답 못 하겠어 이거? 1을 만들려고 그러면 밑에 플러스 10, 위에 절대값 씌우면 얼마? 1. 밑에 마이너스 10, 위에 플러스 10, 절대값 씌우면 얼마? 1. 그럼 대답하세요. 수요가 뭐일 때는요? 그러니까 뭐에?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시키면 수요량 변해 안 변해? 변해. 뭘 자꾸 안 변한데. 자, 가격 변화시키면 수요량 변해 안 변해? 그 누구는 변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수요량은 변합니다. 얼만큼 변하지?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수요량이 변하지. 그래야지 1이지.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지? 수입이 불변이지.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지? 수입이 불변이지. 양은 변합니다. 오케이? 양불변은 어떨 때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불변이지. 다시. 완탄일 때 뭐 불변? 가격 불변. 완비일 때 양불변.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알 수 없음. 오케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그럼 거꾸로 물어봐야 되겠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인 거지? 수입이 불변인 거지. 양은 변해. 아시겠어요? 양은 언제 불변이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불변이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이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불변이고. 그 자꾸 단위 탄력적일 때 양불변 그러면 안 돼.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양이 변하고 수입이 불변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쓰고 계신 분 한 장 넘기시면 나와요. 쓰고 계신 분 바로 뒤에 있음. 이렇게. 자, 바로 뒤에 있어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대 불변이 있으니, 자, 대답합니다. 완탄일 때는 뭐 불변? 가격이 불변합니다. 완비일 때는 뭐 불변? 양불변입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 수입 불변입니다. 같다면은 몰랐던 거, 알 수 없음 하는 게 불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역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몰랐던 게 불변인 것은 같다면이 나올 때. 오케이? 수입 불변은 단위 탄력적일 때. 양불변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가격 불변은 완전 탄력적일 때. 출제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테마가 불변 테마니까 불변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여러분들 요거 저 따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필을 위로 들어. 연필을 위로 들었어요? 물 하세요. 물. 단, 장. 공급 곡선은 3개밖에 없습니다. 물, 단, 장 이렇게 합니다. 물, 단, 장. 물리적 공급은 뭐요? 완전 비탄력. 기울기 뭐? 수직. 단기는 상대적으로 뭐? 비탄력. 기울기 뭐? 가파른. 장기는 뭐? 탄력. 기울기 뭐? 완만.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단기 공급을 묻거나 장기 공급을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단기일 때는 뭐고요? 비탄력. 장기일 때는 탄력. 장. 단. 장탄, 단비 까먹으면 절단 납니다. 장기일 때는 무조건 공급이 탄력적이고요. 단기일 때는 무조건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걔랑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으니, 자, 7번 보십니다. 주택 생산하는데 뭐 되는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놈이 있어요.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놈이 누군지 아세요? 중고주택이에요. 그럼 얘들은 공급이 뭐하다? 탄력적이다. 공급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된다.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놈들이 있습니다. 긴 놈들은 신규 주택이에요. 맞죠? 공급이 잘 안 돼요, 이놈들은. 공급이 뭐? 비탄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4번, 5번, 6번은 교묘하게 연결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주택처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은 놈들은, 긴 놈들은 공급이 뭐하고? 비탄력적이고. 맞아요? 중고주택처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놈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물건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공급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뭐? 탄력적이다. 그래서 제가 4개 물어볼 건데 대답하실래요? 장기일 때는 공급이 탄력. 장탄, 단비를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를 물으면 무조건 탄력, 단기를 물으면 무조건 비탄력입니다.
4개 물을 건데 첫 번째 걸 대답 못하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쵸? 예. 장기일 때는 탄력,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신규주택은요. 비탄력. 구분됩니까? 단기일 때는요. 장탄 단비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 장이 나오면 탄력, 단이 나오면 비탄력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장기일 때는요. 한번 욕먹고 나니까 낫잖아.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집중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약간 집중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장기일 때는 탄력, 신규 주택처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때는 비탄력, 단기일 때는 비탄력, 중고주택처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 때는 그렇지. 그냥 장단기와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길다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경기 변동은 됐습니다. 경기 변동은 다 됐고 제가 요것만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경기 변동은 요거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회복과 상향 손을 위로 치켜들게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고 제가 손을 위로 치켜들었을 때는 매도인을 좀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제가 손을 떨어뜨렸을 때는 매수인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무슨 선 물었을 때는 제 손과 반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손을 위로 치켜들고 있을 때는 하한선 그려 주시고요. 손을 아래로 떨어뜨렸을 때는 상한선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매도인, 매수인 물을 때는 손 모양을 그대로 적용하시고요. 상한선, 하한선을 물었을 때는 제 손 모양과는 반대로 무슨 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천히. 회복 상향은 누가 중시되고? 매도인. 옛날 가격은 무슨 선? 하한선. 다시. 회복 상향은 매도인 중시되는 거 맞습니까? 옛날 가격은 무슨 선이고요? 하한선이고요. 후퇴하향 손을 밑으로 내렸잖아, 그지? 누가 중시되고? 매수인. 옛날 가격은 반대로 무슨 선? 상한선. 매수인의 상한선입니다.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단어가 후퇴시장과 회복시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후퇴시장 누구 중시 맞는데? 매수인 중시 맞는데 매도를 먼저 써야 돼. 누구 중시에서? 중시에서 누구 중시로? 매수인 중시로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매수인을 라이트 오른쪽에 위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관식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후퇴시장은 누구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 매수인 바로 나오면 안 돼. 매도인 중시에서 매수인 중시로 변화되는 시장이고 옛날 가격은 무슨 선? 상한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복시장. 자, 일단 매도인이 맞긴 맞는데 걔 좀 참아요. 좀 이따 다른 놈 먼저 얘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회복시장은 누구 중시에서? 그렇지.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로 변하고 옛날 가격은 무슨 선이다? 하한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시장이에요. 어디에 강해요, 얘가? 불황에 강해요. 맞아요? 순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순환하였다는 분류가 아닙니다. 경기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다는 못하고요. 요것만 할게요. 요것만. 자, 갑시다. 수탄, 공탄,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이고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인 거 알고 계시죠?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수탄이 크네. 그럼 뭐? 수렴.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같아요? 그럼 뭐요? 순환.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공탄이 크죠? 그럼 뭐요? 발산. 수의 탄력성 크면 수렴,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 같으면 순환입니다. 오케이? 근데 방금 봤던 것은 뭐였고요? 탄력성이었고요. 기울기가 심해 나오는 경우 꼭 있습니다. 자, 기울기는요? 숫자만 봅니다. 뭐를 보지 않는다? 부호를 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따라오세요. 기짝탄. 기짝탄.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시험에 뜨면 작은 숫자를 동그라미 합니다. 자, 0.6과 0.8 중 누가 작아? 0.6이 작지. 공급이 탄력적인 거야. 기울기는 숫자가 작을수록 탄력적이거든. 오케이? 공탄. 발산입니다. 같으면 순환. 선생님 어떻게 마이너스 0.3과 0.3이 같아요? 0.3이 더 크지. 마이너스 0.3보다는. 그러면 안 돼요. 숫자만 보는 거예요. 오케이? 1.2와 0.6 중 누가 큰 거예요? 0.6이 작은 거잖아요. 그쵸? 기울기는 작은 걸 동그라미 하니까 수가 탄력적인 거예요.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거든. 이거는 뭐요? 수렴. 연습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함수와 무슨 함수가 뜨면 수함수와 공급함수가 뜨면 여러분들은 탄피, 피에서 끝맺음을 한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런 놈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탄력성을 측정하시면 되고요. 요런 놈들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서 탄력성을 측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왼쪽에 누가 있고 P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으니까 P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한번 해볼게요. 3분의 6 2 2분의 2 1 수탄이 더 크지?
그럼 뭐요? 수령. 요거는요? 3분의 6이니까. 요거는요? 2분의 4니까. 그럼 뭐요? 순환. 3분의 6은요? 2분의 6은요? 3. 공탄이 더 크지. 이거는 뭐요? 발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엔 여기서 일로 갑니다. 이거 얼마? 2, 3. 더 크네. 발산. 요거는요? 2, 똑같네. 순환. 여기 갑니다. 얼마요? 2, 1. 수탄이 더 크네. 이거 뭐요? 수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사실은 여기서 다 응용되는 거기 때문에 요 표만 잘 보시고 거미집 이론까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총정리할게요. 회복시장은 누구 중시에서 누구 중시로 바뀌어요?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로 바뀌고 옛날 가격은 무슨 선? 하한선. 후퇴시장은 누구 중시에서 누구 중시로 바뀌어요? 매도인 중시에서 매수인 중시로 바뀌고 옛날 가격은 무슨 선? 상한선. 안정시장은 어디에 강하죠? 불황에 강하고 순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탄, 수, 공탄, 발, 기짝, 탄, 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거미집 이론을 풉니다. 수탄, 수, 공탄, 발, 기짝, 탄, 피를 가지고 거미집 이론 문제 풉니다. 아시겠죠? 예. 저랑 문제 6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개. 마음의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좋은 문제네요. 여러분들은 싫겠지만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아파트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한 서너 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2개밖에 없어요. 인기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귀해져야 돼요. 인기 있고 귀해지면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인기 있다는 말은 수요 증가, 귀해진다는 얘기는 공급 감소. 둘 다 찾으셔야 돼요. 둘 다. 아시겠어요? 둘 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써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질문 드리면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은 수요량을 변화시켜요? 수요를 변화시켜요? 수요량을 변화시켜요. 이거 내년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수요량 증가가 뜨면 되는 게 아니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밑줄 긋는 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제가 방금 밑줄 그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건 누굴 변화시키고? 수요. 내가 물결 표시하는 거 보이나? 요거는 누구? 공급. 그 딱 보는 순간, 얘는 수요 변화시키지, 얘는 공급 변화시키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신고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건축 자재값이 상승하면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한다.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수요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수요. 감소. 얘도 수요. 감소. 맞아요? 얘도 수요. 감소입니다. 좀 늦으면 안 돼. 대체적 가격 하락, 수요 감소입니다. 근데 지금부터입니다. 실질소득 증가, 수요 증가, 금리 하락,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예상, 수요 증가. 그래서 수요 증가는 여기서 누구고요? 비읍, 시옷, 이형이고요. 3개 하면 절단나. 공급 감소가 하나 나와야 돼. 얼마? 니은.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4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연습용 문제로 정말 좋은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예선 탈락시켜야 될 게 뭐를 변화시키는 거 골라내고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거지. 지금 수요 증가, 수요 감소를 따져야 되는 거지. 아파트 가격에 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요 증가 감소는 당연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 하나 골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참 좋은 문제고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2번 문제. 가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작다면. 우리 크다면 작다면 나왔을 때는 뭐만 보기로 했죠? 큰 것만. 그래서 만약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클 때는 수요 증가만 보시면 돼요.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작으면 공급 감소만 보시면 돼요. 같을 때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거 작다면 그럼 요거는 공급 감소만 보시면 돼요. 요거 작다면 공급 증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만 보시고요. 작은 거는 개무시할 거예요. 자, 그럼 1번. 수요 증가만 보면 되니까 가격은 뭐 하고요? 상승. 양은 뭐 한다? 증가. 어때요? 맞아요. 2번하고 4번은요. 답이 똑같아요. 공교롭게도. 누구랑 누구는? 2번과 4번은 답이 똑같아요. 둘 다 공급 감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되면 귀해졌으니까 가격은 뭐 하고요? 상승하고요. 맞아요? 양은 뭐? 감소. 가격은 뭐 하고요? 상승하고요.
양은 많다. 감소. 5번이 정답인데 5번 갑니다.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 감소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작다면 공급 증가 보시면 되겠죠. 흔해졌으니까 가격은 뭐? 하락. 하지만 증가니까 양은 많다. 증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 3번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다. 이렇게만 나왔다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다. 이렇게만 나왔다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감소하거든요. 근데 두 개가 맞다면 이번에는 같다면이 나왔어요. 맞다면 같다면.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다면 그러면 알 수 없으면 불변으로 바뀝니다. 가격은 뭐하고 불변하고 양은 감소한다. 그래서 가격은 뭐 불변, 양은 뭐 감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 부동산 시장에서 균형의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뭐일 때는요? 완탄일 때는요. 뭐가 불변이기 때문에? 가격이 불변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 하락하지 않는다. 하락하지 않는다. 가격이 불변인데 어떻게 하락하겠어? 1번 맞는 말. 그 다음에 완비. 완비. 이때는 뭐 불변? 양 불변이기 때문에 양이 불변이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 줄 수가 없지. 양이 많기 때문에 불변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번에는 저 보세요. 이거 뭐야? 탄력적. 작을수록 작을수록은 비탄력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탄력성이 작을수록은 1보다 작을수록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머릿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번처럼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이 좀 더 변하고 덜 변하고 4번, 5번처럼 탄력성이 작아서 뭐 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한다, 더 크게 변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3번, 4번, 5번 지문은요. 이해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보셔야 됩니다. 1번 갑니다. 수요가 증가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어떻게 상승한다? 더 작게. 덜 상승하는 거 맞아요? 4번, 5번은 답이 똑같아야 됩니다. 단지 4번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뭐하고요? 상승, 양이 증가될 뿐이고 5번은 공급이 증가됐기 때문에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증가될 뿐이지 답은 똑같아야 된다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탄력성이 작으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뭐하고? 크고 양의 증가폭이 뭐하다? 작다. 우리 비탄력적일 때 성질 알고 계시죠? 가격 변동이 더 크고요. 양의 변동폭이 작은 거예요. 5번은 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탄력적이다 그랬잖아요. 가격 변동폭은 뭐하고? 크고 양의 변동폭은 뭐하다? 작다. 그래서 몇 번은 맞고 몇 번은 틀렸다? 5번은 맞고 4번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 자, 그러면 저랑 지금부터 4번 이거 맞는 답으로 고쳐서 한번 읽어주십니다. 4번을 맞는 답으로 고치세요. 시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상승폭은 크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 변동폭이 크고 양의 변동폭이 작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바로 4번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또 대답해야 되겠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라고요? 탄력적이면 위에 게 많이 변하고 밑에 게 적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합시다. 가격 변화율은 작고 양의 변화율이 클 것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장기일수록 탄력성은 뭐한다? 커진다. 탄력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달라지면 주거용 부동산은 용도 전환이 쉽기 때문에 더 뭐하다? 탄력적. 맞습니다.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고가품 얘기하는 거예요. 고가품일수록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오케이? 5번 이거 연습 좀 합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자, 대답하세요. 탄력 비탄력? 탄력. 맞아요? 임대료를 뭐 시켰다? 상승. 탄력적일 때 지금 고가 전략으로 간 것 같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임대업자의 수입은 뭐한다?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면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고가 전략은 수입을 감소시키고요.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저가 전략이 수입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이번에는 답은 5번이고 5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거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대답 좀 해주세요. 소득의 교차의 이거는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푸는 겁니다. 먼저 기억. 소득 10% 증가. 밑에 플러스 10. 맞아요? 수요량은 3% 증가. 위에 플러스 3. 결과값 0.3.
둘은 무슨 제? 정상제. 일단 여러분들은 뭐에 0.3의 정상제 찾으셔야 됩니다. 밑에 거. 교차 탄력성입니다. 밑에 거 플러스 5. 맞아요? 위에 거 마이너스 2. 맞아요? 결과값. 마이너스 0. 하면 안 돼. 마이너스 0.4. 맞아요? 무슨 제? 보완제. 마이너스 0.4 보완제. 그래서 뒤에 거는 마이너스 0.4의 보완제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X제 가격이 5% 상승할 때 Y제 수요량이 2% 증가했다면 0.4의 대체제가 됩니다. 요게 뭐로 바뀌었다면? 증가로 바뀌었다면. 근데 이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0.4의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계산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면 걔는 일단 무슨 제구나? 정상제구나. 뭐이면서 정상제? 플러스이면서 정상제. 마이너스이면서 정상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한 놈 가격이 말 때,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뭐 되면? 감소되면 둘은 무슨 제? 보완제. 대신에 뭐이면서 보완제? 마이너스이면서 보완제.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증가될 때 증가되면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면 플러스이면서 정상제.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량이 감소돼 버리면 마이너스면서 보완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마지막으로 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예요. 왜 특이한 문제냐면 자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이 4% 증가했고 아파트 공급량이 6% 감소했다. 연립주택 수요량은 2% 증가했다. 근데 이번에는 아파트 뭐의 탄력성? 공급의, 자, 제발 보시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 있긴 하거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없이 가격의 변화일분의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근데 얘도 특징이 뭔지 아세요?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수의 교차 탄력성은요? 수의 교차 탄력성은 X제의 가격 변화일분의 Y제의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얘는 0과 비교해서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파트 가격 몇 프로 하락? 5% 하락. 밑에 거 마이너스 5% 맞아? 아파트 이거 보면 절대 안 나.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물은 거 아니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 물었어. 공급량 뭐? 마이너스 6. 맞아요? 얼마지 이거?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는 플러스거든. 그리고 얘는 뭐? 탄력. 탄력인지 어떻게 알았대? 이보다 크니까.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아까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하락했다? 5% 하락했다. 맞아요? 연립주택 수요량은 몇 프로 증가됐다? 2% 증가됐다. 이거 아까만 했었는데. 교차 탄력성. 그렇지. 그래서 연습하고 온 거야. 마이너스 0.4. 둘은 무슨 제? 보완제. 한 놈 가격이 많을 때, 하락할 때, 다른 놈 수요량이 뭐 되면? 증가되면, 둘은 무슨 제다? 보완제다. 그래서 정답은 뭐이면서? 탄력이면서 보완제에서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문제는 없지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문제는 없지만, 혹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한번 구해봐라. 구하고, 얘가 탄력인지 비탄력인지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거 써먹어야 돼.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하락했다? 마이너스 5%. 맞아요? 아파트 수요량 몇 프로 증가했다? 4% 증가됐다. 맞아요? 근데 무슨 값? 절대값. 이게 0.8이 돼버린다고. 마이너스 0.8 그럼 절대 안 나. 0.8이 된다고. 절대값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야? 비탄력이야. 왜 비탄력이지? 1보다 작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문제 근처에다가 하나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의 무슨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일분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뭐를 씌우는 건데? 절대값을 씌우는 건데 가격은 몇 프로 하락? 5% 하락. 맞아요? 수요량은 몇 프로 증가? 4% 증가. 맞아요? 하지만 무슨 값? 절대값. 그래서 얼마고요? 0.8이고 비탄력. 요거까지 해설에다가는 필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묻진 않았지만. 수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이면서? 0.8이면서 비탄력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문제 해석 잘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합시다. 자, 절 보시고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은 무슨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1과 비교해서 탄력 비탄력 따지는 겁니다.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은 뭐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역시 1과 비교해서 탄력 비탄력 따지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 변화율분의 연립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대제제. 마이너스 무슨 제? 보완제 따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놓아줍시다.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조금 쉬셨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뭐로 넘어갈 거냐면 부동산 시장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교재 페이지는 56쪽 펴시고 56쪽 펴시고 조금 쉬었다가 시장론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쉬겠습니다.